기자수첩 변상욱대 기자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인터뷰 영화 저도 보고는 싶은데 네. 저널리즘 차원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세습 독재 체제와 그 속에 있는 위험한 어린 독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했다기보다는 좀 만화같이 접근한 B급 영화라고 B급 영화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한번 어떻게 만들었길래 저렇게 발끈하면서 싸우게 됐는지는 한번 보고 싶은데 기회가 있겠죠. 예, 자 오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의 최대 관심 인물은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기 예수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한수원 원전 자료를 해킹해서 공개한 해커들이었습니다.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수원의 원전 자료, 기밀 자료를 공개한 해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고한 크리스마스는 일단 무사히 지나갔어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예고됐던 시한에 이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다. 모든 원전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아직 비상근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국민은 된 걸까? 국민은 이제 마음을 놓으면 되는 걸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우리나라 원전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해킹 협박과 관계없이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전 자체가 너무 노령화돼서 안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석유가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에 국가의 에너지 운명을 걸고 있는 우리 정책 자체가 아무래도 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이걸 죽어라고 부인하면서 안전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한수원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달라야 됩니다. 공격한 놈들이 누구야?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길래 이런 것들을 다 놓친 거야? 그 인간들은 누구야? 이걸 이제 따져 물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료가 빠져나가도 빠져나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 지금 뭐 원전번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예. 석 달 전에 썼던 기사입니다. 말로는 최고의 보안 시설을 갖췄다고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원전 설계도까지 꺼낼 수 있다. 핵 발전소는 국가 최고 보안 시설인데 정규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접근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용역업체 직원들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대비는 물론 1급 보안 정보인 핵 발전소의 설계 도면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무 데서라도 전국의 핵 발전소 23개에 대해서 설계 도면 열람이 가능한 지경이다. 이 기사는 석 달 전에 뉴스타파의 원전 묵시록이라고 하는 시리즈 기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방송이 석 달 전이니까 한수원 관계자들한테 취재한 건 아마 넉 달 전이었을 겁니다. 당신네들 기밀 정보가 이렇게 마구 새나갈 수 있는 허점이 뻥뻥 뚫려 있는데 어떡할 거요라고 취재한 게 넉 달 전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대통령이 이제 와서 에너지 뭐 관리 뭐 그다음에 기밀 정보 철저히 하라고 대책회의를 이제 엽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아니 군사 기밀 시설이고 1급 비밀인데 뭐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석 달 전에 언론이 보안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 빨리 조치하고 새나간 거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언론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해커들 말만 귀담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답답합니다. 나름대로 뭐 비상조치를 하고 지시들을 내리긴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고 그 비상조치들도 철저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예. 뉴스타파를 소개했습니다만 2014년 원전 묵시록 시리즈에 보면은 원전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것들이 모두 은폐되고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들도 다 폭로돼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큰 사고를 따지자면 2012년 2월에 있었던 고리 핵 발전소 1호기에서 블랙아웃이 12분 동안에 일어났었죠. 예. 이러한 완전 중단 사고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은폐되다가 나중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핵피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들만의 잔치상 20조의 원전 산업이라는 제목인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이 거대한 핵 산업은 이른바 핵피아로 불리는 소수의 이권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그래서 폐쇄적이고 기밀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들은 원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전과 한수원의 특수관계이거나 또는 전직 여기에서 근무했던 사람이거나 예. 다 이런 식으로 특수한 관계로 얽혀 있어서 부패할 가능성이 크고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30년 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계속 수명을 늘리면서
사용하는데 그 근거로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보고서는 왜 공개하지도 않는다. 이것도 해커들이 공개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공개가 안 됩니다. 예. 아무튼 뉴스타파가 폭로했던 이런 내용들이 벌써 석 달 전의 일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민주언론상 심사위원으로서 뉴스타파에게 이런 점을 높이 사서 민주언론상을 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원전 기밀이 새 나간다고 보도한 뒤에야 정말 그러냐고 허둥대다가 그 뒤로 넉 달이 흐른 뒤에 해커에게 온갖 협박을 당하고 성탄절에 비상근무를 초조하게 하고 이런 원전 당국과 한수원을 우리가 과연 계속 믿을 수 있을까? 크리스마스가 무사히 지나갔다고. 예.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크리스마스를 무사히 지났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분들이 뭐 다음 주 할 거다. 또 그 다음 주 할 거다. 그러면 계속 또 비상근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상근무 해야죠.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 구조적인 또 어떠한 핵피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럼 이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국민들에게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인 에너지입니다. 예. 왜 민주적이냐? 사고가 터지면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다 집어삼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을 통째로 생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기는 관리를 잘 해도 결국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찾아올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원전은 쓰면 쓸수록 낡고 부실해지니까 자꾸 위험이 커지는 거고 또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서 지진 같은 것 때문에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실수를 저지르다 보면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프랑스가 최근에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원전의 75%까지 의존하던 에너지 정책을 2025년까지 50%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에서 가장 가깝게 있는 나라인 우리나라만 이렇게 원전하면서 의존율을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에서도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그렇죠. 발표도 있었고요. 회의가 나왔고 그나마 독일과 프랑스는 이걸 놓고 늘 다투던 나라인데 프랑스는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나라인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이어가면서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원전의 비중을 지금 26.4에서 2035년에 29%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려면 원전이 40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 핵피해는 더 거대해지고 더 강해져서 그때 되면 통제를 또 더 못할 텐데 이게 과연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죠.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